네, 수원외고 1번부터 4번까지 해설 영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에 대해서 해가 없다라는 표현을 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 A와 B에 대해서의 C꼴 이런 형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할 방법은 이쪽 왼쪽을 한 번 그리고 오른쪽 거를 두 번째로 하셔서 1번과 2번에 대해서의 공통 범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정리를 하게 되면 왼쪽 거부터 풀어주면 7x-a라는 표현이 2x-보다 작으니 즉 5x라는 범위가 우리는 a-1보다 작다라고 돼서 현재 x가 5분의 a-1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 거 계산하시면 현재 2x-1이 4x-5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되는데 계산해 주시면 2x가 4보다 크다라고 되니까 즉 x가 2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해가 없다는 것은 공통범위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수직선 위에 올려서 확인을 한다면 우리 2보다 크다라는 표현을 먼저 올려주시고 그리고 5분의 a-1보다 작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올려놓을 건데 해당되는 표현이 현재 지금 보시면 2보다는 왼쪽에 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해놓을 거고요. 둘이 그리고 겹쳤을 때 해당되는 모습을 상상을 해봐도 둘 다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겹쳐도 공통 부분이 없으니 등호까지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a가 11보다는 작거나 같기 때문에 따라서 최대값은 11이다 라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번에서 4차 방정식에 대해서의 네근이 모두 실수다라는 표현을 줍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면 어떤 4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 파트인데 4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인데 이러한 내용은 원래 여러분들이 정석대로 배우는 위치는 어디서 배우냐 수2에서의 다항함수의 미분, 적분을 배우게 되면 다항함수 미분, 적분을 배우시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됨으로써 그때 나오시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게 우리 수학상에서 나오게 되면 원래 이때 가서 원래는 함수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x축과의 교점을 확인해가지고 우리 교점의 개수가 총 4개가 나오면 네근이 모두 실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 내용이 수상에서 나왔다는 소리는 수상에서는 이것을 가능한 풀이가 누구밖에 없냐? 인수분해가 모두 가능했다는 소리고요. 인수분해가 가능했을 때 해당되는 식이 어떻게 지금 보시면은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2차의 형태로 나왔을 때 마지막 2차에 해당되는 파트에 대해서의 근해 판별, 즉 판별식 D가 0보다는 크거나 같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을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정리할 건데 1과 2와 그리고 K-1, -2, -K라 뒀을 때 현재 이 식은 현재 1일 때 성립하기 때문에 1 집어넣어 주시면 1 3 그리고 3 올라가시면 K 플러스 2 그리고 K 플러스 2가 올라가시면은 K 그렇기 때문에 K가 올라가시면 제로가 됩니다. 또 한 번 해당되는 식에 들어가실 것은 마이너스 1 들어가시면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K의 마이너스 K가 제로다 라고 표현돼서 우리 해당되는 현재 식이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다 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해당되는 2차 식의 판별식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판별식 짝수 판별식 유도할게요. 해당되는 자리에 절반의 제곱 유도하시면 1에다가 마이너스 상수한 K 해주신 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 따라서 K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서 지금 보시면은 a 플러스 b 그리고 a, b에서 쭈루루 표현을 줬을 때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값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m세제곱 플러스 n세제곱에 해당되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따르면 m 플러스 n에 대해서 전체 세제곱의 마이너스 3nn 그리고 m 플러스 n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을 합니다. 그럼 그 표현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 거기 때문에 m 플러스 n이라는 표현을 정리를 내리면 해당되는 위에 있는 두 개의 식을 우리가 덧셈한 거기 때문에 즉 ax 플러스 by 그리고 bx 플러스 ay라는 표현이 돼서 얘는 한 번 더 정리하시면 a 플러스 b에다가 곱하기 x 플러스 y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해당되는 표현에서 얘를 미리 먼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우리한테 지금 보시면은 a 플러스 b가 2고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현은 우리한테 마이너스 6이었다 라고 바로 정리가 됩니다. 자, 같은 원리로 우리한테 이제 mn도 정리를 해 놓을 건데 mn은 현재 지금 보시면
보시면은 ax 플러스 by이라는 값과 현재 그 다음에 bx 플러스 ay라는 값을 서로 곱셈하게 됩니다. 실제로 다 곱셈을 하시면 우리한테 나오시는 모습은 a, b로 묶여서 나오시는 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똑같이 반대로 xy로 묶여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해당되는 표현에서 우리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a, b라는 표현은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었으니 너는 마이너스 1이라고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해당되는 이 제곱에서 너를 2배 한 걸 뺄 거니까 7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xy는 우리한테 1인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너를 제곱해서 너를 2배 한 걸 뺄 거니까 6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해당되는 표현에 맞춰서 위의 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6 그리고 해당되는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6이 들어가니 결론적으로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6에 대해서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8이다 라고 정리가 돼서 마이너스 234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 지금 보시면은 절대값 해당되는 표현에 대해서 해가 요것에 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때 상수 A, B에서 값을 구하라 하는데 이때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해당되는 부분들을 조사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값을 조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경계값 조사를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그냥 방정식에 대해서의 해를 찾는다 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값 2x 플러스 a가 우리한테는 1이다. 얘를 만족시키는 현재 x는 마이너스 2 또는 b였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따라서 2x 플러스 a라는 표현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라는 표현이 우리 2분의 1 마이너스 a라는 표현과 2분의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a였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때 지금 둘 중에서 더 작은 값이 왼쪽에 있는 이 값이기 때문에, 더 작은 값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기 때문에 너가 현재 마이너스 2였다 라고 정리가 되면서 우리 여기서 a를 유도해 주시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이겠네요. 3. A가 3이라 유도가 되고, A가 3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왼쪽의식 유도하시면 현재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B값은 우리한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A에서 B값을 빼라 했으니 문제에서 답은 우리한테 4다 라고 유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라는 표현을 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fx라는 표현을 우리 x-1에 대해서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에 해당되는 파수를 qx라 두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2x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였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f의 마이너스 1 값은 현재 5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fx가 현재 지금 다음 어떤 3차식으로 나눴을 때 rx의 값을 계산하나 돼 있고, 그럼 fx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x-1의 제곱에 x 플러스 1 그리고 qx를 기준으로 어떠한 rx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rx에다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것은 너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표현에서 우리가 이 2차식에 대한 힌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3차식을 2차식 형태꼴로 이용해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x-1의 제곱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으로 바뀔 거고 그 표현에 대해서의 나머지는 현재 2x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해당되는 위식에서 이 자리에 이렇게 x-1의 제곱이 현재 달려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이 아래에 그대로 내려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플러스 1에 대해서의 qx가 그대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rx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에요. 2차 이하의 다항식인데 걔가 이쪽에 있는 2x 플러스 3으로 바뀐다는 소리는 여기는 1차였다는 소리죠. 이로 인해서 보면 우리는 rx가 2x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약간은 우리한테 이질감을 느끼셔서 이 2차가 1차가 되었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당되는 r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우리한테 2차를 2차로 나눴기 때문에 어떠한 상수가 하나 생길 거고요. 상수가 하나 생길 거고 그때 해당되는 나머지 파트가 실제 나머지가 이때 2x 플러스 3으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거꾸로 유도하시면 rx라는 해당되는 파트가 우리 a를 기준으로
이 A 상수 A를 기준으로 x-1의 제곱과 둘이 만날 거기 때문에 식을 정리하시면 A의 x-1에 대해서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x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번 이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러면 fx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fx는 x-1의 제곱 그리고 x 플러스 1에 대해서 어떤 qx 그리고 플러스 a에 대해서의 x-1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었다 라고 정리가 되는데 이제 여태까지 쓰지 않았던 힌트 f의 마이너스 1은 5다라는 힌트를 여기다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f의 마이너스 1이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해당되는 이 자리가 0으로 날아감으로써 뒤에 있는 파트만 남게 되고요. 이때 해당되는 값이 5였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시면 우리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서 우리 2의 제곱이니까 4a 그리고 플러스 1이다 라고 정리가 되면서 a의 값은 1이었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이 자리가 우리한테 다 나머지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나머지 rx가 우리 x-1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3이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고 이때 문제에서는 r3 값을 찾으라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x자리에 3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찾아주시면 현재 해당되는 값이 우리 4 더하기 6 더하기 3이니 13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에서 해당되는 표현에서 연립부등식에 대했을 때 얘가 해다 보면 이것의 공통인데 지금 보시면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이 있었으니 너의 경계값에는 4가 존재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0보다 크다라는 표현에서 현재 3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나왔으니 너의 경계값에는 3이 존재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그와 같은 논리에서 밑에 거부터 먼저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a는 제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의 x값이 현재 3 하나와 나머지 하나를 모르니 알파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하시면 알파 플러스 3이라는 표현이 현재 1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알파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근의 곱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a는 현재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우리는 a가 6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a가 6이어서 해당되는 위식이 x제곱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b는 제로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의 경계값에는 4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모르니 베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또다시 그러면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베타 플러스 4라는 값이 6이라는 소리니 우리는 베타가 2였다라고 정리가 되고 따라서 두근의 곱인 b라는 표현은 8이다라고 정리가 되면서 a와 b값이 최종적으로 계산이 되도록 합니다. 문제에서는 a에서 b값을 빼달라 했으니 6에서 8을 빼시면 마이너스 2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이 표현이 나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2를 넘기면서 2x-1이라는 표현이 루트 3i다라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하시면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 마이너스 3, 즉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플러스 1은 제로였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식을 그대로 나눗셈을 하시면 x의 4제곱에 3차가 비어있으니 3차 비워서 그대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해당되는 표현을 이때 x제곱에 마이너스 x의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해당되는 표현이 x제곱 들어가면서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되면서 밑에 내려오시는 것은 x 세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3만 내려오고요. 다시 한번 x 들어가시면 나오시는 게 x의 세제곱에 우리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라는 표현이 돼서 여기에 x의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4라는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 들어가실 수 있죠? 1 들어갔으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4x 플러스 3이라 둘 수 있어서 해당되는 이 값이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4x 플러스 3과 같았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4x 플러스 3에서 우리 x자리에 해당되는 이 값을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되니 지금 다시 한번 유도하시면 4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3을 더할 거니 해당되는 표현은 우리한테 나오시는 값이 5 플러스의 2루트 3i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니까 3번 채택하시면 되겠죠.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봤던 모습과 다르게 좀 괄호가 좀 모양이 좀 바뀌어 있죠. 바뀌어 있으니까 그 모양을 다시 잘 생각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집어넣을 거는 x자리에 0을 집어넣을 겁니다. 0을 집어넣으시면 0이라는 표현은 현재 a0 플러스 a1 더하기 a2 더하기 쭈루를 건너가서 a의 2018까지의 합이다라고 해서 모든 항의 합이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것이고요. 두 번째는 x자리에 우리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왼쪽에서 마이너스 2의 2018 제곱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2의 2018제곱이다 라고 표현이 되고요. 해당되는 표현이 마이너스 2가 들어가시면 이쪽 파트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부호가 번갈아가서 바뀌기 때문에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이렇게 하면서 부호가 번갈아가면서 바뀌면서 제일 마지막에 2018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어떤 홀수항들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 홀수항들의 합은 현재 여기서 봤을 때 부호가 바뀌는 지점들이니까 우리는 위에서 아래 거를 뺄 거고 그리고 나누기 2를 하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위에서 아래 걸 빼주시면 마이너스의 2의 2018제곱이고 해당되는 표현이 2배 A1 플러스 A3 플러스 쭈쭈쭈 건너가서 A의 2017까지 해서 홀수항의 합이 되면서 나누기 2를 하시면 홀수항들의 합이 현재 2로 나눠줄 거니 마이너스 2에 대해서 2017제곱이다 라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부터 12번까지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모두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일치한다 라고 줬으니 우리는 빠르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현재 해당되는 여기에 두 개가 주어져 있으니 우리 라를 빠르게 구하시면 둘이 이렇게 세 개를 더했을 때 일단 3창의 개수가 날아가야 되니 마이너스 4x의 세제곱이 필요하고 2창의 개수를 현재 더했을 때 6이 되는데 걔가 3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리고 둘이 더한 게 제로인데 마이너스 2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6x 10이니까 마이너스 2를 여기 붙여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다가 계산되는데 또다시 덧셈 하시면서 해당되는 가운데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나와야 되니까 지금 3창에서 지워지면서 5x 제곱이랑 마이너스 3x 제곱이 만나시면 우리 2x 제곱이니 x 제곱 하나 그리고 2x랑 우리 마이너스 6x가 만나면 마이너스 4x인데 마이너스 6x 되니까 마이너스 2x 7과 마이너스 1이 6인데 9가 돼야 되니 플러스 3이다 라고 유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논리로 다시 한번 가를 또 다시 구하시면 3개를 더한 게 다시 한번 제가 돼야 되니까 얘가 돼야 되니 여기에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2창 두 개를 이미 더한 게 3x제곱이니 2창에서는 필요 없고 마이너스 3x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3x 둘이 더한 것이 플러스 7이니까 너는 플러스 2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세 쪽의 세 개의 합과 해당되는 이쪽에 있는 이 세 개의 합이 같기 때문에 우리 이 두 개의 합과 두 개의 합은 서로 같다로 정리할 수 있어서 바의 값을 빠르게 찾아주시면 현재 둘이 더한 게 3x의 세제곱이니 너의 2x의 세제곱이 필요하고 우리 이쪽에서 둘이 해준 게 5x의 제곱이 있으니 여기서 그러면 플러스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는 1창 필요 없고 플러스 9인데 플러스 4니까 플러스 5다로 정리하셔서 가와 바를 더하시면 되니 덧셈 해주시면 네 더해주시니까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3x의 제곱 그러면 우리 답은 1번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어떤 표현을 주고 그것의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다른 한 근은 0과 2 사이에 있다 합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서 바로 체크해 놓으신 거는 근의 위치를 언급하였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 근의 위치를 언급하시면 우리는 근의 분리 문제로 건너가는데 근의 분리 중에서도 응용심화에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응용심화 버전은 우리한테 뭐냐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가시화 효과를 얻으신 다음에 거기서의 범위를 계산할 건데 그 범위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한다? 한판 축구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판 축구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현이 한이 함수값이고요. 그리고 판이 판별식, 축이 대칭축에 대해서의 범위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때 우리가 또다시 기억하시는 거는 두근 사이에 대한 함수값 정보가 있으면 판별식과 대칭축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칭축은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함수값에 대해서의 정보가 있으면 대칭축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하는 거고요. 판별식에 조사한 것보다 해당되는 위의 함수값 정보에 대한 범위가 더 좁기 때문에 판별식은 조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당되는 2차 함수를 그리시면 현재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시고요. 우리 x축과의 교점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시면 한 근이 -1과 0 사이에,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은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니 다음과 같은 표현이 뜨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은 현재 f의 -1 값은 x축보다 위에 있으니 우리한테 0보다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f의 2 또한 x축보다 위에 있으니 너도 0보다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의 0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x축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0보다 작다라고 정리하셔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은 세 가지에 해당되는 범위의 공통범위를 조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의 -1부터 계산하시면 f의 -1은 마이너스를 들어가니까 2에 그리고 우리 플러스 a-1 플러스 a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는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자, f2 들어가시면 2 들어가시니까 현재 8에다가 우리 -2a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a가 0보다 커야 되니 a는 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제일 마지막으로 F0도 계산하는데 F0는 현재 A고 해당되는 표현은 0보다 작아야 되니 A는 0보다 작다로 정리가 돼서 최종 3개의 공통범위를 조사하시면 -2분의 1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그 안에 있는 문제에서 찾으라는 게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 정수는 없어서 0개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와 베타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셔서 짝수 판별식을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쓰시면은 절반의 제곱, 즉 P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P제곱 플러스 9P 그리고 마이너스 9라는 표현이 0보다 크다라고 정리가 되면서 마이너스 2P의 제곱에 플러스 9P에 우리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이니까 P제곱 2p제곱 마이너스 9p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라고 돼서 2, 1, 3, 3, 9 맞춰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현재 2분의 3보다는 크고 p가 3보다는 작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정수 p라 했으니 이로 통해서 p는 2였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p가 2가 되었으니 문제에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해당되는 들어가시면 12에 마이너스 18에 플러스 9니까 우리한테는 3이었다. 그것은 제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값이 있다는 인수분해가 좀 더 빠르죠. 더 빠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빠르게 찾아주셔서 밑에 있는 값을 계산하시면 우리 나오시는 게 20에다가 우리 마이너스 4, 즉 2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라는 표현을 주고 어떤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서 언급을 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위에 적어 놓으시는 거는 절대값 그래프. 절대값 fx를 그리는 방법은, 절대값 x 값을 그리는 방법은 y는 fx를 먼저 그린 후에 x축 아래를 위로 뒤집어 올리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표현을 유도해서 정리하시면 현재 x축과의 교점이 우리한테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고 줄 거니 제가 유도하시면 x가 마이너스 1 또는 4라고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1 또는 4라고 유도가 되고 이때 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죠. x축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위로 그대로 뒤집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진 모습 이렇게 뒤집어져서 우리 이렇게 나오는 이 함수가 현재 절대값 함수였다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선생님이 지워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된 상태에서 해당되는 얘와 어떠한 직선 y는 x-k라는 직선 하나가 들어갈 건데 그 직선에서 체크하는 것은 기울기가 현재 1인 겁니다. 기울기가 1이니 다음과 같이 이런 형식으로 증가하는 직선이고 그때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든다. 즉 교점의 수가 4개여야 된답니다. 4개.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의 수가 4개가 되도록 그으려면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나가도록 그으셔야 교점의 개수가 총 4개가 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로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경계값의 라인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해당되는 왼쪽에 있는 이 꼭지점을 딱 지나도록 왼쪽에서 이렇게 딱 첨점을 지나도록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거는 지났을 때 해당되는 여기 이쪽 딱 접했을 때랑 현재 그 첨점을 지날 때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 사이에 있으면 교점의 개수가 4개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찾을 겁니다. 자, 일단은 왼쪽 첨점을 먼저 해결하시면 현재 첨점은 삐죽한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첨점은 현재 마이너스 1,0고 그것이 y는 x-k가 지나가야 되니 그로 인해서 k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첨점을 지나도록 하는 k가 마이너스 1이고요. 접했을 때를 찾을 건데 안에 있는 함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함수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걔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라는 표현이 되고 걔랑 우리 x-k가 현재 접해야 되니 우리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 4는 제로가 되면서 너의 판별식 d는 제로가 되어야 되니 완전 제곱식을 가진다. 즉 따라서 우리는 k가 마이너스 5라고 정리가 됩니다. 여기가 그럼 k가 마이너스 5로 정리가 돼서 우리 만족시키는 그 k는 해당되는 두 개의 범위 사이에 있어야 되니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정리가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정수 k 개수는 빼주셔서 마이너스 1까지 해주시니 3개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3번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어떤 4차 방정식에 대한 표현을 주고 실근의 개수를 측정하라는 소리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이 현재 지금은 보기차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까도 쌤이 설명드렸지만 어떤 4차 방정식에 대해서의 실근의 개수, 즉 근에 대한 판별은 원래 수투 내용이지만 수상에 나오면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쪽 상수항 파트를 인수분해 하시면 a 플러스 4라는 표현과 a 마이너스 3이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되고요. 해당되는 표현을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기준으로 a 플러스 4랑 마이너스 기준으로 a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로써 정리하시면 현재 x의 제곱이 a 플러스 4 또는 a 마이너스 3이었다로 정리가 되고요. 이때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얘네들에 대해서의 이 두 개에 대해서의 부호를 판단해서 플러스면은 우리 실근의 개수가 2개씩 측정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면 우리가 체크가 되지 않고 0이면 1개 체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7이 들어가시면 해당되는 왼쪽 거 음수, 오른쪽 것도 음수. 따라서 너는 0개. 자, 마이너스 5가 들어가시면 왼쪽 거 음수, 오른쪽 것도 음수니까 빵개. 자, F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시면 이제 왼쪽 거 양수, 오른쪽 건 아직 음수니까 2개. F에 마이너스 1 들어가시면 왼쪽 거 양수, 오른쪽 거 아직 음수니까 2개. F에 1 들어가시면 왼쪽 거 양수, 오른쪽 거 음수니까 너도 2개. F에 3 들어가시면 왼쪽 거 양수, 오른쪽 거 0이니까 3개라고 나오셔서 답은 2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어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근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 다시 한번 아까 나왔던 근의 위치를 언급했죠. 근의 위치를 언급하면은 아까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판 축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현재 그럼 다시 한번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현재 그려놨을 때 우리 두근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다는 소리는 마이너스 2와 1이 이렇게 바깥쪽에 있었다라는 소리죠. 얘로 인해서 정리하시면 현재 f의 마이너스 2라는 값 그리고 f의 1이라는 값은 모두 다 x축보다 위에 있으니 f의 마이너스 2 값도 양수 그리고 f의 1 값도 양수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근이라고 언급이 되었으니 판별식 d라는 표현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정리가 되고 우리한테 나오실 수 있는 대칭축의 위치는 현재 이쪽에 a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표현이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표현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으니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f의 마이너스 2부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 들어가시면 4에다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우리가 1이기 때문에 1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다음에 f의 1이라는 표현 다시 볼게요. f의 1 들어가시면 1 플러스 a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나오시는 게 3a의 마이너스 2라는 표현이 0보다 크니 결론적으로 a가 3분의 2보다는 크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다음 이제 판별식 D습니다. 판별식 D 들어가시면 나오시는 것은 A의 제곱에 마이너스 8A 그리고 8A에다 4배 주시니까 플러스 12는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정리가 돼서 현재 경계값이 2랑 6이기 때문에 우리는 A가 2보다는 작거나 같고 A가 6보다는 크거나 같다로 정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우리 대칭축의 범위 하나 있었죠. 대칭축 범위 계산해 주시면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A가 4보다 작다. 자, 이때 그러면 해당되는 위에 거는 우리가 범위가 이제 아무런 게 없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얘랑 이 세 개에 대해서 공통 범위를 조사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범위가 나오시는 것은 3분의 2보다는 크고 A가 2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정리가 되니 그것의 최대값은 2였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어떤 표현에 대해서 fx를 줬어요. 줬는데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일단 해당되는 표현을 보고 판별식을 조사하시면 현재 25에 마이너스 12니까 양수여서 우리한테는 이 x축과의 교점은 두 개가 있었다로 정리가 되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억은 틀렸다라고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fx-n이라는 표현을 주는데 이때 마이너스 n이라는 표현에다가는 우리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는 소리고 그 말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걔를 아래로 내렸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미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fx가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발생한 상태거든요. 근데 걔를 내가 아래로 더 내리면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따라서 니은은 맞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디귿을 또다시 fx-n이라는 표현을 줘요. 그러면 우리 x축 fx를 가지고 마이너스 n만큼 내려가지고 x축이라는 교점을 이렇게 발생했다 시켜요. 발생을 시켰을 때 그 나오는 게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일 때 둘에 대한 합은 이라는 표현을 주는데 둘에 대한 합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운데에 있는 대칭축의 몇 배다? 대칭축의 2배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참고로 해당되는 함수를 내가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얘가 좀 이렇게 위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있어도 둘에 해당되는 합은 항상 대칭축의 2배에 해당이 되니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이유는 우리 y축 평행 이동이었기 때문에 이 함수는 현재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즉 4번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16번 봅니다. 세변의 길이가 ABC, 삼각형 ABC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 번째 일단 가식을 보고 해당되는 표현을 인수분해를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A-B라는 살포시 힌트가 나와 있으니 A-B라고 묶어볼게요. A-B로 묶어주시면은 현재 이 자리는 우리 나오시는 게 A-B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니까 A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우리 A-B에 A 플러스 B에다가 A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표현에서 해당되는 식은 우리한테 나올 수 있는 게 A-B랑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2A 플러스 B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로 인해서 해당되는 식이 가에 대한 식이 A-B로 묶었을 때 C제곱에다가 플러스 2A 플러스 B에 대해서의 C에 플러스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게 A 플러스 B랑 A다 이렇게 나오시면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A-B를 기준으로 우리 2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표현과 하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정리가 된 게 제로였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였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두 부분은 모두 다 0이 될 수 없고요. 따라서 A와 B는 같았다라고 정리가 되면서 이 삼각형이 현재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이 A랑 B가 같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이용해서 나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하시면 나에서 4A 플러스 2B라는 표현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6A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6A가 5C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C라는 표현이 현재 5분의 6A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어떠한 삼각형 하나를 좀 그려보시면 현재 삼각형이 우리한테 이등변 삼각형이고 나머지 한 변이 좀 기니까 이쪽의 길이 A, 이쪽의 길이 A, 이쪽의 길이가 현재 5분의 6A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삼각형의 둘레가 우리는 48이다 그랬으니 우리 A와 5분의 6A를 더했으니 5분의 16A라는 표현이 48이라는 표현이 돼서 A는 15였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A가 15였으니 해당되는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15
이쪽 밑에가 18이고 이쪽도 15다라고 정리가 되면서 2등변 삼각형이니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선의 발을 내리꽂으면 2등분이 되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9였다라고 정리가 되죠. 여기 15고 9면은 현재 이 길이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또는 그 특수 기립에 의해서 12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 9 곱하기 12에 의해서 108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부터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번 보시면 문제에서 어떤 세 2차 방정식에 대한 힌트를 주는데 A와 B와 C가 다 양수고 서로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는 양수면서 서로 다르다라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자, 이때 어떠한 세 2차 방정식에서 공통인 실거나 알파를 갖는다라는 표현을 주니 세 개 모두 다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옷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는 표현을 줍니다. 기억에서 A-2B 플러스 C는 제로다라는 표현을 주는데 문제에 있는 표현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현재 A가 2차 항해수에 한 번, 상수항에 한 번, 1차 항해수에 한 번 나옵니다. 네, 마이너스 2B가 1차 항에 한 번, 2차 항에 한 번, 상수항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으로 C라는 표현이 상수항에 한 번, 1창에 한 번, 그리고 2창에 한 번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소리는 우리한테 세 개의 합이, 세 식의 합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세 개의 식을 모두 더해주면 A-2B 플러스 C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현재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제로였다라고 정리가 되는데 이때 해당되는 이 표현은 우리한테 허근을 가지죠. 허근을 가지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어서 해당되는 식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왼쪽에 있는 A-2B 플러스 C가 우리한테 제로였다는 말이 참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얘가 참인과 동시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위에 AX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C는 제로라는 표현에서 현재 X가 우리한테는 1 X가 1이 해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해당되는 것에 이것에 대해서는 1보다 작은 실근을 가지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럼 우리가 약간 2차 함수에 해당되는 모습을 좀 생각해 볼게요. 2차 함수에 해당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있을 건데 현재 대칭축의 위치가 A분의 B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누시면 우리 A분의 B라는 표현은 1보다 작게 돼요. 현재 이 대칭축이 있는데 1보다 작기 때문에 1은 우리한테 해였잖아요. 나머지 한근은 당연히 반대편에 존재를 했을 거니 이쪽이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라는 표현이 참이 되게 됩니다. 세 2차 방정식은 모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쪽 제일 첫 번째 식은 자연스럽게 이 그림을 만들어지니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지금 보시면 우리 그대로 판별식을 써봤을 때 두 번째 거는 현재 C제곱에 플러스 8AB니까 당연히 양수.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나오시는 거는 D 유도하시면은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8BC니까 얘 또한 양수다라고 정리가 돼서 서로 다른 두 실근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D가 또한 참이 돼서 답은 5번이면 됩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은 1에 대해서의 한 허근을 우리는 오메가라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오메가에 대해서의 정의를 빠르게 내리셔야 되니 현재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제로다 쓸 수 있고요. x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은 제로다 쓸 수 있는데 이쪽 파트는 우리가 실근이기 때문에 지우시면 결론적으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제로를 만족시키는 현재 x값에는 오메가가 있고 그 개수가 모두 다 실수이기 때문에 이것의 켤레복소수인 오메가 바가 또 하나의 근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때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근계수에 의해서 우리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라는 표현은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되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라는 표현은 1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의 성질에 의해서 이제 오메가가 우리한테 말 그대로 해였기 때문에 대입해 주시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은 제로가 되고 식의 근원지가 여기였기 때문에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제일 마지막으로 근계수와 해의 성질을 적절하게 섞어서 우리가 병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을 정리하시게 되면은 오메가의 바라는 표현은 오메가의 제곱과 같게 되고 그 표현은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오메가와 같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럼 위에 기억부터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기억에서 지금 보시면은 문제에서 얘를 가지고 요게 이제 어떤 x값이 돼서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현은 마이너스의 오메가 제곱이라 둘 수 있고, 얘를 우리가 세제곱 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의 오메가의 6제곱이 되는데, 오메가의 세제곱이 우리한테 1이었으니 마이너스 1이 돼서 성립한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것도 식을 정리하시면 오메가의 제곱에 플러스 오메가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하나씩 사라지시면 남는 건 오메가 제곱만 남죠.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세제곱을 치시면 오메가의 6제곱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현은 1이라 나오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그으시면 되고요. 제일 마지막 거는 우리 해당되는 해의 성질에서 이 모양이 있었으니까 순환형에 의해서 오메가부터 시작해서 12제곱까지 12개의 파트를 지우시면 1 플러스 오메가의 바에 대해서 13제곱만 넣게 되고, 오메가 바에 대해서 13제곱이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결론적으로 오메가 바다라고 정리가 될 거니 1 플러스 오메가 바다라고 정리가 되어서 해당되는 표현은 우리한테는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누구랑 같냐, 1 플러스 오메가 바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오메가와 같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마이너스 오메가에 대해서 세제곱을 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값은 우리한테 마이너스 1이다라고 정리가 되면서 디귿 또한 참이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나오시면 됩니다. 서술형을 보겠습니다. 3차 다항식 px에 대해서 px-3은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3차 다항식이라는 표현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 px-3이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x-2의 제곱을 기준으로 ax 플러스 b와의 곱과 같다로 정리를 해놓을 거예요. 자, 이때 p1은 6이다라는 힌트를 주고 p3은 8이다라는 힌트를 주니까 우리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우리 3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a 플러스 b라는 표현이 만들어지고요. x자리에 3을 집어넣게 되면은 8-3이니 5라는 표현은 우리 또다시 들어가시니까 3a 플러스 b라는 표현이 되어서 a라는 표현은 1이고 b라는 표현은 2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px를 정리하시면 현재 px라는 모습이 x-2의 제곱에 우리 x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3이다로 정리가 되고요. 해당되는 얘를 내린 차순으로 정리하라 했으니 전개하라는 소리겠죠. 전개를 하시면 현재 나오시는 모습에 x-1을 기준으로 x제곱에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플러스 3이니까 다시 한번 해주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출력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표현의 제로 두근을 알파와 베타다라고 부르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식 fx에 대하여 다음에 두근에 대해서 p-q에 대해서 절대값 두근의 차이를 계산하라는 소리를 하죠. 자, 해당되는 표현에서 일단은 위에 있는 식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계수를 첫 번째로 정리를 해 놓습니다. 정리를 해 놓으시면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요. 알파 베타에 해당되는 것은 현재 마이너스 2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현재 그리고 가조건과 나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f의 알파라는 표현이 현재 베타분의 4고 f의 베타라는 부분이 우리한테 알파분의 4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때 우리 쌤이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괄호 안에 있는 파트와 바깥에 있는 문자는 서로 일치를 해야 됩니다. 문자가 서로 일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는 알파고 하나로 베타가 이제 일치가 안 되면 우리 이런 근계수나 또는 2차 방정식의 해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문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봤을 때 우리 베타가 분모에 있으니까 우리 알파라는 표현이 현재 베타분의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이 가능을 하잖아요. 따라서 왼쪽에 있는 식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f의 알파는 마이너스 2알파다. 그리고 f의 베타라는 표현은 현재 마이너스 2베타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럼 두 가지 식에 대해서의 표현에 의해서 우리는 정리하시면 fx는 마이너스 2x를 만족시키는 값이 현재 우리한테 x가 알파와 베타가 있다로 정리가 되고요. 그 말은 fx의 플러스 2x는 제로를 만족시키는 현재 해가 알파와 베타가 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근데 마침 그때 문제에서 알파와 베타를 해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은 문제의 첫 줄에 주어지는 식이었으니까 이로 인해서 fx의 플러스 2x라는 표현은 a를 기준으로 x제곱 플러스 3x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정리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fx라는 표현이 a의 x제곱 플러스 3x의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x였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직 우리가 쓰지 않았던 F1이 2라는 힌트가 있었기 때문에 F1을 대입하시면 나오시는 값은 현재 2a의 마이너스 2라는 값이 2니까 a라는 표현이 2였다로 정리가 돼서 fx에 해당되는 표현이 2x의 제곱에 우리 플러스 4x 마이너스 4였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럼 fx가 이렇게 끝났으니 그것에 다시 한번 두근을 p와 q로 불렀으면 p 플러스 q라는 표현은 두근의 합에 의해서 마이너스 2고 pq는 두근의 곱에 의해서 마이너스 2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 표현을 이용해서 우리 p 마이너스 q에 대해서 절대값, 즉 두근의 차이를 계산을 했으니 해당되는 p 플러스 q의 제곱에서 pq를 4배한 거를 빼시면 되겠죠. 해주시면 우리한테 나오시는 건 12에 대해서 루트다라고 정리가 될 거니 2루트 3이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라는 표현을 줍니다. 자, 이때 현재 보시면은 fx에 대해서 해의 위치가 알파와 베타이기 때문에 우리 fx를 a의 x-알파 그리고 x-베타로 정리할 수 있고요. 현재 y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다라고 정리되어 있으니 이때 x자리에 0을 넣으시면 알파 베타가 나와야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a 알파 베타가 우리한테는 알파 베타니 우리는 그걸 통해서 a라는 값이 1이었다로 정리가 되는 바람에 우리 fx에 해당되는 표현이 x-알파 그리고 x-베타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단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를 비교했는데 절대값 베타가 더 크다라는 표현을 줍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현재 양수다라는 표현을 좀 하나 해석할 수 있겠죠. 해두시면 되고, 자, 해당되는 표현에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부등식의 표현을 그대로 잡아주시면 알파 베타보다는 크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라는 표현이 x 마이너스 알파보다는 작다라는 표현을 줍니다. 자, 그럼 왼쪽 거부터 풀어주시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표현의 x 그 표현이 0보다 크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x가 0보다 작다 또는 x가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는 크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파트도 풀어주시면 원래 식이 해당되는 얘였죠. x-알파, x-베타가 현재 작다. x-알파보다 작다라는 표현이 되니 x-알파에 x-베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정리가 되면서 0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우리 결론적으로 정리하시면 알파보다는 크고 x가 베타 플러스 1보다는 작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해당되는 두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수직선에 올려서 공통범위로 조사하시게 되면 현재 0이라는 표현보다는 왼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양수였죠.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는 오른쪽이다라고 정리가 되고 현재 알파는 음수기 때문에 우리 알파보다는 크다. 그리고 베타 플러스 1보다는 작다이니 이쪽에 베타 플러스 1에 정리를 해주시면 현재 공통의 범위가 이쪽과 이쪽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안은 알파보다 크고 x가 0보다는 작다 또는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는 크고 x가 베타 플러스 1보다는 작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이어서 서술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분수식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어떤 범위를 주는데 제한된 범위를 하나는 줘요. A 값에 대해서 범위를 구하는 과정과 결과를 서술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떤 2차 분수식, 즉 우리는 2차 함수라 해석할 겁니다.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있고요. 그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성립하면 된다라는 표현을 주죠. 자, 이러한 표현들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되는 2차 함수를 좀 뜯어서 볼 건데 현재 지금 대칭축의 위치가 우리한테 지금 보시면 x는 a라고 준단 말이죠. 이 a라는 범위가 해당되는 제한된 범위 안에 있을 때와 있지 않을 때로 나눠서 볼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보실 거냐, 첫 번째 a라는 표현이 0보다 왼쪽에 있을 때, 즉 우리한테는 2차 함수라는 표현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현재 지금 대칭축이 a인데 우리 그로 인해서 범위는 0부터 1이라는 표현이 다음같이 들어갔을 생각해 볼 겁니다. 자, 다음같이 들어가시면 해당되는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가장 최소값은 현재 f0고 그 해당되는 f0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 0보다는 크다라고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현재 f0 계산하시면 a 플러스 2라는 표현이 0보다 크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해당되는 A가 제한된 범위가 들어와서 제한된 범위 안에 0부터 1 사이에 A가 만약 들어가게 된다면 이번에는 이 참수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게 존재를 하는데 이때 대칭축 A가 이번에는 제한된 범위 0과 1 사이에서 존재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0과 1 사이에서 존재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가장 낮은 최소값은 FA가 되고 그것이 또다시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 0보다 크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FA라는 표현은 X자리에 A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되니까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A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A 플러스 2라는 표현이 0보다 크다이니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는 표현이 0보다 작다라는 표현이 되어서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A가 2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되면서 해당되는 위의 거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시면은 우리 0보다는 크거나 같고 A가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해당되는 이번에는 A라는 표현이 1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때 볼 겁니다. 1보다는 오른쪽에 있게 되면 현재 이 참수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대칭축의 위치가 우리한테 A에 해당이 되고 우리한테는 제한된 범위가 0부터 1이 다음과 같이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다음과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번에는 함수가 이 사이에서 가장 낮은 값은 1일 때, 즉 f1일 때라고 정리가 되고 해당되는 이 표현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f1 값을 계산하시면 x자리 1이 들어가니까 1-2a 플러스 a 플러스 2라는 표현이 되니 우리 3-a로 정리가 되겠죠. 우리 3-a라는 표현이 0보다 커야 되니 따라서 a는 3보다 작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제한된 범위, 우리 범위 안에서 공통 범위를 찾아주시면 1보다는 크고 a가 3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뜨는데 이렇게 나오는 총 3가지 종류, 3종류의 범위를 모두 가능할 수 있게끔 표현이 돼야 되니 해당되는 3 범위를 더하시면 범위를 연결하시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A가 3보다는 작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